전 세계 헤비급 괴물들이 긴장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알렉스 페레이라. 뻔히 보이는 왼손인데 챔피언들조차 눈뜨고 당합니다. 힐도 당했고 프로아즈카도 2번이나 랜드도 당했고 했습니다. 전부 전현직 챔피언들인데요. 더 무서운 건 전부 다른 방식으로 당했다는 점입니다. 왜 알고도 못 피할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의 주먹은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페레이라의 KO에는 3단계 알고리즘이 숨어 있는데요. 1단계는 하단 해킹입니다. 페레이라의 카프킥은 일반 격투가들의 로킥과 완전히 다른데요. 힙 로테이션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숏컷킥이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엉덩이를 돌리지 않고 무릎 아래에서 채찍처럼 스냅만 걸어서 차는데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일반 로킥은 엉덩이가 돌아가면서 예비 동작이 보이거든요. 근데 페레이라의 카프킥은 텔레그래프, 즉 예비 동작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킥이 나오는 걸 인지하는 순간 이미 막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이 킥에 대해 직접 증언했는데요. 발등의 좁은 면적이 마치 망치 뒷면처럼 종아리 한 점에 집중되기 때문에 일반 킥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한 대만 맞아도 체중을 실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 스냅킥은 다리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UFC 303 프로아즈카 2차전에서 페레이라는 같은 원리로 헤드킥을 날렸는데요. 힙 로테이션 없이 스위치 스텝에서 발등으로 관자놀이를 정확히 때렸습니다. 프로아즈카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는데요. 같은 엔진으로 하단도 치고 머리도 차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어디를 막아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카프킥의 진짜 목적은 다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 뇌의 주의력을 하단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거예요. 뇌가 다리 통증 신호를 처리하는 동안 안면 방어 반응이 한 박자 늦어질 수 있는데요. 이 한 박자가 페레이라에게는 충분합니다. 2단계는 공간 점유인데요. 페레이라는 앞손으로 상대의 앞손을 톡톡 건드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격투기에서 핸드파이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거리 측정기입니다. 상대 팔에 접촉하는 순간 페레이라의 몸은 정확한 거리를 파악하는데요. 동시에 상대의 가드 위치와 반응 속도까지 읽어냅니다. 그리고 잽으로 상대 몸통을 찌릅니다. 바디 잽이 들어오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가드를 내리는데요. 이 순간 페레이라가 살짝 레벨 체인지를 합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건데 상대 눈에는 방금 맞은 바디 잽이 또 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스트릭 랜드전이 정확히 이 패턴이었는데요. 스트릭 랜드가 바디를 막으려고 오른손을 내리는 순간 왼손 훅이 턱을 관통했습니다. UFC 300 자마할 힐전은 더 노골적이었는데요. 힐이 로블로 지역을 찬 뒤 페레이라가 레프리를 손으로 제지하고 직접 파이트를 재개시켰습니다. 그리고 힐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그 타이밍에 핸드파이트로 거리를 잡고 왼손 훅을 꽂았는데요. UFC 300이라는 역대급 무대에서 역대급 하이라이트가 나온 거죠. 정리하면 페레이라는 때리기 위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긴 거리 안으로 상대를 가두는 겁니다. 풋워크로 각도를 만들고 잽으로 반응을 읽고 핸드파이트로 거리를 잠그는데요. 상대가 이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페레이라의 사정거리 안에 갇혀 있는 거죠. 3단계는 물리적 종결입니다. 1단계로 뇌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2단계로 도망갈 공간을 없앤 뒤에 드디어 메인 무기가 터지는데요. 페레이라의 왼손 훅은 일반적인 훅과 구조가 다릅니다. 전설적인 복싱 트레이너 테디 아틀라스가 UFC에서 가장 좋은 레프트 훅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비밀은 각도에 있습니다. 보통 훅은 수평으로 돌아오잖아요. 페레이라의 훅은 아래에서 위로 비스듬히 올라옵니다. 쇼벨 훅이라고 불리는 45도 각도인데요. 이 각도가 상대 가드 사이를 관통하는 거죠. 아무리 가드를 올려도 옆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니까 막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킥복싱 시절 아데사냐를 KO 시킨 것도 바로 이 무기였는데요. 페레이라가 먼저 오른손으로 아데사냐의 무게중심을 한쪽으로 기울게 만든 뒤 가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레프트 훅을 꽂았습니다. 아데사냐가 그대로 쓰러지면서 프로커리어 최초의 KO패를 당한 건데요. UFC에서 2번, 킥복싱에서 2번, 4번을 싸워서 3번을 이겼는데 그중 2번이 이 왼손으로 끝났거든요. 거기에 더 무서운 게 있는데요. 펀치를 던지기 직전까지 페레이라의 팔과 어깨는 완전히 이완되어 있습니다.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먹이 상대 턱에 닿는 찰나에만 전신을 경직시킵니다. 이게 생체 역학에서 말하는 유효 질량이라는 개념인데요.
2015년 발표된 논문에서도 확인됐는데 펀치의 위력은 체중이 아니라 임팩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체질량을 주먹에 실을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체격이나 훈련 경력보다 순수한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완 상태에서 팔이 채찍처럼 가속하고 임팩트 찰나에 전신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서 체중 전체가 주먹 끝에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레이라의 펀치는 팔 힘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전체가 날아오는 겁니다. 셋업으로 틈을 만들고 역학으로 그 틈을 파괴하는 건데요. 이게 120kg의 근육보다 무서운 페레이라의 물리학입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도 한번 뚫린 적이 있습니다. 2015년 3월 UFC 313 마고메드 앙칼라예프가 페레이라의 패턴을 읽어낸 경기였는데요. 카프킥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케이지 컨트롤과 그래플링으로 거리를 빼앗아서 왼손 훅이 편하게 닿는 상황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초반 라운드에서 페레이라를 위협하는 장면도 만들었고 결국 5라운드 끝에 만장일치 판정으로 타이틀을 빼앗았는데요. 페레이라 라이트 헤비급 커리어 최초의 패배였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입니다. 알고리즘이 해독당하면 같은 상대에게 또 지는 게 격투기의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7개월 후 UFC 320 페레이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원투로 먼저 압박하며 앙칼라예프를 케이지까지 몰았습니다. 뒤로 밀린 앙칼라예프의 앞다리에 카프킥을 꽂자 스탠스가 흔들렸고 그 순간 오버핸드 라이트가 턱을 관통했습니다. 캔버스에 쓰러진 앙칼라예프 위에서 펀치와 엘보를 쏟아부어 80초 만에 TKO, 자신을 유일하게 해독한 남자를 80초 만에 부숴버린 겁니다. 1차전에서는 뒤에서 카운터를 기다렸지만 2차전에서는 펀치로 먼저 압박해서 거리를 장악한 뒤 카프킥을 섞고 그 위에 오른손을 얹은 건데요. 같은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뚫린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해서 순서를 바꾼 겁니다. 경기 후 페레이라가 한 말이 있는데요. 그날 밤 나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오늘 밤은 좋다.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데이트된 알고리즘이 헤비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페레이라는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공식 반납했는데요. 벨트를 뺏긴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딱 한 줄을 올렸습니다. 1, 2, 3 and go. 미들급 1, 라이트 헤비급 2, 그리고 헤비급 3. UFC 역사상 3체급 챔피언이라는 전무후무한 도전 선언이었는데요. 페레이라는 이미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최근 공개한 체중이 242.5파운드, 약 110kg인데요. 헤비급 1위 7일간의 마지막 시합 체중보다 겨우 5파운드 가벼운 수준입니다. 라이트 헤비급 때 205파운드로 개량하고 경기 당일 230파운드까지 불렸던 남자가 이제 체중을 자를 필요조차 없는 체급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UFC가 논의 중인 상대는 2명인데요. 하나는 역대 최고의 파이터라 불리는 존 존스, 다른 하나는 헤비급 1위 7일간, 무대는 올해 6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백악관 잔디밭에서 열리는 역사상 최초의 UFC 이벤트입니다. 미들급에서 시작해서 라이트 헤비급을 평정하고 알고리즘이 뚫려도 업데이트해서 복수한 남자. 시스템이 완벽하면 체중 차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매번 증명해온 남자가 이제 헤비급 괴물들 앞에 서는데요. 알고도 못 피하는 3단계 알고리즘, 뚫려도 업데이트되는 3단계 알고리즘. 백악관 잔디밭 위에서 이 알고리즘은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